이분과 함께 최근에 많이 울고 있는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이분과 함께라면 명확해질 것 같네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우리 7월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걱정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수 걱정도 좀 같이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이벤트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네네. 자고 일어나면 마소 실적도 볼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는 BOJ나 FOMC와 같은 빅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오르고 나가면 빠지면서 계속해서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시나요? 네,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죠. 일단 어떡해요? 일단은 펀더멘털 반영이 단기적으로 안 될 때가 있죠. 지금 그런 구간이 지금 일주일째 되고 있거든요. TSMC 실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각종 바이든 그전에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분위기를 주시켜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기준으로 대충 반도체 쪽에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큰 기업이 한 8% 빠지고 적은 기업이 한 15% 빠졌어요. 금요일에 좀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어저께 다시 빠진 거잖아요. 지금 시츄에이션에서 봤을 때 사실은 미국은 덜 빠졌는데 오늘 우리가 빠진 거에는 경계감이 일단 먼저 반응을 했죠. 경계감이라 하면은 항상 주식이라는 게 다른 선택이 있을 때는 더 나은 선택이 있으면은 기존의 선택이 조금 빌미를 주면 그걸 이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손실 처리를 하는데 약간 IT, 반도체 AI 관련되는 주식이 전력도 포함해서 그런 양태가 어제부터 좀 보였고 오늘은 좀 심화되는 거죠. 그 촉매가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은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러셀도 한 바퀴 돌았고 그다음에 바이어도 돌았고 해서 미국도 경계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좀 수급이 좋은 편이니까 미국은 좀 그러니까 주종으로 갖고 있고 한국은 좀 덜어내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덜어내려면 어떤 걸 덜어낼까요? 많이 빠질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를 빼는 건데 일단 한국에서는 수급이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있는데 기관은 이제 갈피를 정확히 못 잡는 것 같고 개인은 사실은 오늘은 약간의 그 금투세 이슈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환영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됐다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전문가적인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수급에 있어 특별히 도움되는 요인은 없는 상태죠. 특별히 도움되지 않는 수급 상태에서 약간의 그 이익 실현하면은 이제 손절매에 걸리는 그런 라인의 주식들이 중소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이닉스하고 우리 한미반도체가 빠지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간밤에 미국 주식에서 엔비디아가 좀 빠졌고 애플, 구글 쪽이 좀 올랐는데 엔비디아 제품을 안 쓰고 애플에 쓰는 거를 구글에 TPU를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게 오버나이트하게 바뀌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내부적인 수급이 안 따라주면은 과매도는 항상 과매도를 또 약시키는 그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좀 과매도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훨씬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못하는 거는 수급에서 완전히 단기적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보이는 관계로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운 지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주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속해서 고민을 되게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또 저희가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또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잠시 전달을 해드리면 이번에는 또 블룸버그 쪽이었어요. 지난해 삼성전자를 두고 로이터 쪽에서 HBM3 이야기 했었잖아요. 3E가 아니라 3 통과됐고 3E는 좀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룸버그 쪽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하단에 적혀져 있다시피 삼성전자 HBM3E 2개월에서 4개월 내 승인될 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이슈는 없어 보이고 자 결국에는 삼성이 HBM 디자인을 수정해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가 반응 없거든요, 본부장님. 근데 네네. 지금 어쨌든 외신에서 자꾸 삼성전자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니까 노이즈만 확산되고 자꾸 잔치를 소문만 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뭐 좋은 건 아니죠. 2개월, 4개월 보면은 지금 7월 말이니까 8, 9, 10, 11 연내. 4, 4분기에 된다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그때는 된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최악이요. 최악의 경우에 그때도 승인이 안 되면은 내년 장사에서 상당한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오면은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지금이 아니고 2개월, 4개월 지날 때까지. 예, 지금 어떤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로이터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자기 소스가 있을 테니까요. 이유를 들 것 같고요. 뭐 설사 이게 뭐 또 어저께 오늘 들은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들어서 또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상으로는 HBM3E는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직 안 된 거는 팩트고 그러면 안 된 걸 트라이를 열심히 안 하느냐? 트라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팩트고. 근데 이제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게스고. 팩트 개쓰니까 이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늦어질수록 임팩트는 적어지죠. 나쁜 임팩트건 좋은 임팩트건 간에. 그래서 임팩트는 점점 약해진다. 이제 폭락을 막는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셈법이 복잡해지는 현재 구간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진짜 하반기가 중요할 것 같은 게요. 네네.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이제 뭐 애플의 엔비디아 거를 안 썼다라고 해서 하반 네. 쪽으로 지금 네. 압력이 세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늦어도 4개월 내 승인이 돼버리면 네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점유율 뺏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오히려 악재가 악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좀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계속 그게 나오고 언제까지 나오는 거냐? 마켓 쉐어가 드러날 때까지 나오겠죠. 마켓 쉐어가.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해 내로 승인이 나고 그다음 출하가 되면은 누가 얼마를 많이 실었느냐 어쩌느냐 언제 나올까요? 내년 2분기쯤에 나오겠죠. 그럼 거꾸로 2분기까지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그것도 게스 워크에 들어가는 거죠. 게스. 네. 추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정의 영역은 반드시 불확실성을 띠는 거고 불확실성이라는 건 주가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물론 그 전에 HBM3가 트라이를 하느니 말하니 뭐 큰 문제가 있느냐 아주 심각했을 때는 아주 큰 이슈였고 점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슈가 이제는 희석이 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거니까 해 바뀔 때쯤 되면은 그 임팩트는 좀 적어지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AI 투자를 다 받아서 새로운 AI 혁신으로 가는 시기가 빨리 도래를 안 하더라도 AI 투자를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는데 경기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AI 애플리케이션이 네. 애플이 나오는 AI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식으로 만약에 그런 새로운 신제품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아직은 신제품이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요. 예. 이제 7월 달에 AI PC 나오고 9월 달에 AI 휴대폰이 애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세스먼트 판단이 언제 해도 돼요. 보통 이제 8월, 9월 4분기 들어가면서 판단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 시작이 있는데 우려를 하는 거죠. 경제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매크로가 흔들리면 과연 AI 투자가 계속 의미 있게 가는 것이 과연 부메랑 없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난주에 일어난 거고 지금도 다음 주도 이번 주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메타나 아니면 삼성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나와서 한마디씩 거들어갖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면 분명히 그게 안도 랠리까지는 아니라 안도 리바운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당신 말이 틀려라고 확인되는 거는 몇 개월 더 걸리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HBM3E 콜뿐만 아니고 AI 그 온 디바이스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신제품 나와서 테스트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어필되고 그래서 생산 계획에 다시 피드백 되는 것이 향후 3, 4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언서틴티, 불확실성이 그렇죠? 네, 그런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주가가 많이 간 상태에서는 얻어맞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억울한 거는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네. 맞았으니까 좀 억울하게 하는데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센티하고 그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받는 거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얼마나 많은 시기를 갖고 하느냐, 연말까지냐, 내년까지냐,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기가 숨어 있지만은 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면은 아마 반등이 있더라도 반등이 세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장 전체적으로 그렇고 어떤 대장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매도에 의한 저가 매수 기회가 분명히 왔다고도 볼 수 있고 나눠서 하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전고점을 향해서 간다는 거는 근본적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대한 어썸션이 가정이 세워야 되는 거고 아까 금투세라든지 기업 밸류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컨센서스가 좋은 방향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것이 빨리 모아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빨리 모아지지 않으면 그만큼 그것도 불확실한 영역으로 몇 개월이라도 더 남아있는 겁니다.
반도체 본업의 힘으로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고 이제 전고를 뚫어서 쭉쭉 가기 위해서는 외부 변수가 상당히 반도체 쪽으로 우호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주 펼쳐질 빅테크 실적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하나하나의 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사이클 지금 구간에서 점검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제 수요 측면도 있고 공급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수요 측면부터 살펴볼게요. AI가 그 수요 측면을 완전 폭발적으로 이끌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PC는 보통 3, 4년 사이클이었고 휴대폰도 한 2년 반 사이클이고요. 서버는 업체에 따라 투자의 강도니까 3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3, 4년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AI는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입이니까 계속 고고라고 부른 거죠. 네. 근데 갑자기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게 ROE가 안 나온다 이런 알파벳에서 나올 때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투자가들이 그런 질문했던 것이 퀘스천인 거죠. 반도체는 수요는 이렇게 한 2, 3년에 한 번이나 3, 4년에 한 번씩 변하는데 문제는 만들 때, 제품을 만들 때도 시간이 또 걸리는 거죠. 생산을 하자라고 하면 보통 한 1년 반, 2년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GPU나 삼성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을 만들 때 필요한 코어웍스나 HBM 캐파 있잖아요. 그런 캐파는 올 말까지는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왜? 작년 말 올 초에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사이에 반도체가 HBM의 오버서플라이가 나올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인 거죠. 왜? 갑자기 수요를 갑자기 없애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그 다음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이 투자를 계속하면은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제 디서플린, 투자를 좀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옛날식으로 경쟁을 하고 마켓쉐어 경쟁하고 이렇게 한다면 또 HBM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랑 달리 반도체 업체 HBM을 하는 업체가 2-3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경기가 깨질 때 경쟁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무너뜨린다는 그런 패턴이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한다고 하니까 무리한 투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걱정이 앞선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메타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한테 이거를 좀 설득력 있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나오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듣기 전에 사람들이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듣고 일단 프로핏 테이킹하고 듣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오늘 주가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단에 있어서는 사실 요즘 반도체는 주문형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공급단에서는 투자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커밋한 것이 무너지는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저거죠. 가격이 달라지겠죠. 1년 뒤에 가격할 때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가격을 원래 올해보다 한 10% 올린다 아니면 똑같이 간다 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가격을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무슨 커미트한다 그럴 때 물량이라는 거는 주문자고 뭐건 간에 물량에 대한 커미트나 물량에 대한 레인지에서 서로 신의 성실에서 100% 했으면 그게 갑자기 50%라고 이럴 일 없단 말입니다. 네. 생산 캐파하고 있으니까 나 비즈니스에서. 근데 물량이나 가격은 줄 수 있죠. 가격은 줄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쇼티지가 나면 10% 아니고 20%예요. 지금 갑자기 중국에서 TSMC한테 반도체 주세요라고 하는데 40% 더 줘서 가져갈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물량만 커밋하면은 가격이 또 높게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는 진짜 쇼티지가 아니고 공급이 초과가 되는 상황이 내년 봄쯤이나 여름쯤에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물량은 커밋했어요. 물량은 커밋한 거를 재료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거를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가격의 변동이 없으면 주가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밋하는데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게 그 고객에서 커밋하는 건 물량에 대한 대략적인 거지 가격을 픽스한 건 아닙니다. 가격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슈가 남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매수에 있어서 적기이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여러분 많이 치열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